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고문처럼 느껴지십니까? 무릎 통증으로 인해 꼿꼿이 서는 것이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단순한 움직임마저 버겁다 못해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아우성치는 관절 때문에 외출조차 망설여지고 삶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작은 충격에도 혹시 뼈라도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일상이 위축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그 어떤 때보다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7년간 관절 건강만을 연구하며 수많은 관절 환자분들 봐온 외과 전문의 이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끝까지 시청하시고 곧바로 시작하신다면 80대의 관절도 40대 관절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십만 원을 들여 병원을 다니고 좋다는 영양제를 찾아 먹어봐도 시원하게 나아지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 이제는 체념하셨다면 잠시만 이 영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년과 통증 없는 삶의 희망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엌 한켠에 너무나 익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작고 소박한 씨앗, 바로 들깨가 무릎 통증 완화에 어떠한 과학적 근거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깨가 우리 몸에 선사하는 기적 같은 변화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수년간 고생하며 물리치료실을 거의 매일 방문하던 70대 어르신이 계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심한 통증으로 인해 보조기구 없이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표정에는 늘 통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치료와 재활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의 무릎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아 의료진마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르신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원 복도에서 다른 환자분들과 가벼운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에 물리치료사와 주치의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과연 어떤 마법이라도 부린 것일까요? 비밀을 여쭤보니 어르신은 넉 달 전부터 특별히 다른 치료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숟가락과 식사에 들깨가루를 꾸준히 첨가해 드셨다고 합니다. 불과 3개월여 만에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무릎 통증이 80% 이상 경감되고 밤잠을 설치게 하던 통증도 많이 줄어 밤에도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는 단순히 들깨가 효험이 있다는 소문이나 민간요법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에는 다양한 과학적 연구 및 정보들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깨가 과연 연어의 오메가3의 200배 이상이 될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여러 건강 매체에 소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로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의 종류와 함량 비교의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들깨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실제로 들깨 기름의 전체 지방산 중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합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몸속에서 혈액순환과 염증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PA와 DHA로 전환될 수 있는 전구체 역할을 하는데요. 반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이미 EPA와 DHA 형태의 오메가3를 직접적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가 연어보다 오메가3가 200배 이상 많다고 하는 것은 연어 100g에 포함된 총 오메가3 양과 들깨 100g에 포함된 알파-리놀렌산의 양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이 워낙 대량으로 들어있기에 이러한 수치적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들깨가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기에 매우 탁월한 식품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깨의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깨를 건강식품의 왕,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라고 칭송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천연 오메가3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메가3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들깨 속에 가득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들깨에는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식물성 기름 중 단연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순간 일정 부분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강력한 물질로 전환됩니다. 비록 전환율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유전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한 양의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오메가3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들깨 섭취와 함께 전반적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전환된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관절 건강의 핵심 열쇠이자 통증 완화의 1등 공신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관절 연골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연골의 마모와 함께 주변 조직의 염증 반응이 통증과 부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혹시 진통제를 드시고 나서 위가 아프거나 속이 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들깨 속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학술 연구와 임상 사례에 따르면 들깨 속 오메가3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물질의 합성을 촉진하여 마치 우리 몸 안에 염증의 불을 끄는 천연 소방관을 고용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가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억제하지만 장기 복용 시 위장 장애나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반면 들깨의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더욱 친화적인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약물 복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구독자 중 한 분이신 60대 어머님께서는 들기름을 꾸준히 먹은 후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던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병원 가는 횟수도 훨씬 줄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관절염 환자의 통증과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들깨는 단순한 식품을 넘어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관절 건강의 든든한 지킴이입니다. 들깨의 효능은 단지 염증 완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뼈 건강에도 들깨는 가히 혁신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골다공증 때문에 매일 노심초사하고 계셨다면 이제 희망을 드릴 때입니다. 골다공증은 뼈 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질환으로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들깨 속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동시에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뼈의 재생과 흡수 균형을 조절하여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쉬운 뼈가 허물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뼈가 생성되도록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입니다. 실제로 해외 유수 연구기관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과 영양학 관련 국제 학술지들에 발표된 논문들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골밀도 유지 및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체내 칼슘 흡수를 돕고 흡수된 칼슘이 뼈에 단단히 정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골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유럽의 유명 임상 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여성들의 골밀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뼈가 약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염려하셨던 어르신들이 들깨 섭취 후 골밀도 수치가 이전보다 좋아지거나 넘어져도 뼈가 튼튼해서 그런지 큰 이상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경험담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어르신들에게 들깨는 단순한 식품 이상의 든든한 뼈 건강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골절 예방을 넘어 여러분의 활동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깨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이로운 점은 관절과 뼈 건강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활력과 건강에 그야말로 혁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들깨는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립니다. 혹시 혈압 때문에 혹은 심장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나요? 들깨의 오메가3는 혈액 내 불필요한 지방, 특히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을 맑게 유지하며 혈전 생성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들깨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께서 들깨를 꾸준히 드신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 결과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장수와 활기찬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들깨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의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 고민이시거나 당뇨로 인해 엄격한 식단 관리가 힘드신가요? 들깨는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식이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한 구독자분께서는 들깨 섭취 후 혈당 관리가 한결 수월해졌고 식단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만족감을 표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뇌 건강에 있어서도 들깨의 역할은 그야말로 빛을 발합니다. 우리 뇌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오메가3는 신경세포 보호와 뇌기능 활성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꾸준한 들깨 섭취는 인지 기능의 핵심인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우울감이나 불안감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들깨는 신경계 안정화에 기여하여 이전보다 훨씬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으로 고민이셨던 어르신들이 들깨를 드신 후 이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활기찬 뇌 활동과 평온한 정신 건강 유지에 이로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훌륭한 들깨,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능을 가장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들깨를 아무렇게나 드시고 계시진 않았나요? 들깨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열과 빛, 그리고 산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들깨를 아무리 드셔도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섭취 방법은 들기름입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권장하며 이는 약 5g에서 1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열에 취약한 오메가3를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생들기름 또는 들깨 씨앗을 저온에서 압착하여 추출한 저온 압착 방식의 들기름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고온 압착 들기름은 영양소 손실이 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1스푼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흡수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혹시 속이 불편하시다면 식사 중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샐러드 드레싱, 비빔밥 또는 나물 무침처럼 불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에 첨가하여 드시면 오메가3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식 조리 시 찌개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실 때에는 가열이 끝난 후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에 살짝 둘러향을 더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보관 시에는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며 일단 개봉한 후에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냉장 보관하여 산패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들깨가루도 훌륭한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를 권장합니다.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열에 약하므로 볶지 않은 생들깨가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고소한 맛을 위해 살짝 볶은 들깨가루를 사용하신다면 국물 요리의 경우 반드시 불을 끈 후에 넣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들깨가루는 들깨우유, 들깨차, 들깨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간편하게 들깨차나 들깨우유를 만들어 드셔도 좋고, 각종 나물 무침이나 국물 요리, 특히 미역국이나 감자탕 등에 넣어 드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풍부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쌀을 씻어 들깨가루와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들깨죽이 완성되며, 이는 소화가 어려우시거나 입맛이 없으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무침이나 전골 요리에 고명처럼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은 들깨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들깨 섭취 시간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들깨는 우리의 식탁에 고소한 맛과 함께 귀한 영양을 더해주는 만능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좋은 들깨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 들깨 또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숙지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들깨는 지방 함량이 높은 편이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권장량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하시거나 평소 소화 장애를 겪으시는 어르신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의학적으로 들깨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평소에도 얼굴이나 손발에 열감이 있으신 분들 혹은 아토피와 같은 특정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들깨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체열이 더 오르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이 점은 모든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들깨 속 오메가3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예방에 도움을 주지만 이미 혈액 응고를 막는 약, 즉 혈전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들깨를 과다 섭취할 경우 지혈에 문제가 생기거나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주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와 적절한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정리해보자면 들깨는 단순히 하나의 증상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절염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탁월하며 혈액순환 개선, 혈당 관리, 그리고 뇌 건강까지 우리 몸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슈퍼푸드가 맞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깨가 모든 질병을 한 번에 치유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약이 아닌 우리 몸의 건강을 보조하고 증진시키는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하시고 들깨는 식단에 포함하여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들깨 섭취와 더불어 꾸준한 스트레칭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근력 운동, 예를 들어 실내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 혹은 맨손 체조 등 꾸준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정신건강관리도 병행될 때 비로소 들깨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며 진정한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고통 없는 편안한 노년을 선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무릎 통증과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식탁에 들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고 저녁 식사에 들깨가루를 넉넉히 뿌리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관절 그리고 그를 통한 편안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실천해 보십시오. 저희 건강 체크리스트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 체크리스트였습니다.